아두이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심리학과에서 왜 아두이노를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저스티피케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는 그 라직을 이해하고 그 라직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래밍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심리학과니까 왜 심리학과 학생이 이런 이 전기적인 걸 배워야 되느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속에서 사람이 뇌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뇌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온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뇌 안에서 아무리 엄청난 그 지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아무리 놀라운 발견을 한다 그래도 그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럼 마치 사람으로 치면 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가상의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팔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뇌 안에 있는 어떤 그 코딩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각기관들이 있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소리도 받아들이고 시각 정보도 받아들이고 피부를 통해서 체감각 정보도 받아들이고 코를 통해서 냄새도 받아들이고 기타 등등 입을 통해서 맛도 받아들이고, 이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손과 발과 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브레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 그거를 행동, 비헤이비어로 나타내는 거는 그거는 몸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두이노 같은 거를 배움으로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가 돼서 세상 속에서 특히 이 내추럴 월드에서 실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완결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약간 프랙티컬한 이유인데, 프랙티컬한 이유는 뭐냐면은 심리학과 그 출신이 인공지능을 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컴퓨터나 이런 걸로 전공한 사람들이 약간은 조금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이런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 지시, 아두이노의 마이크로 컨트롤을 통해서 뭐 로봇 팔을 움직인다든지 센서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그 뭐 회사에 취직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공학한 애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먹혀들 거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아야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기기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좀 가르쳤죠.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말하자면 브레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가상의 수학적인 정보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그 힘이 뭐냐면 에너지죠. 에너지는 바깥 세상에서 컴퓨터가 바깥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electricity.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 회로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돼. 컴퓨터가 이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도 바깥에 불 하나 켤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진짜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렉트로닉스에 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기계가 도대체 뭔지, 요 장난감이 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실습을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일렉트로닉스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칠판도 로봇가 이렇게 다 지워주고 보면 엄청 편할 텐데. 자, 베이직 일렉트로닉스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그 강의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뭐 공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전기적인 지식은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은 그 일본말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이게 야매로 배운 거예요. 야매로. 그러니까 내가 1989년부터 대학원생 생활을 하면서 실험실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그때 조금씩 배운 거라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일렉트로닉스는 프랙티컬 일렉트로닉스야. 그러니까 뭐 원리나 이런 거는 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내 나름대로 깨친 거라서. 그러나 프랙티컬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공학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프랙티컬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달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엄청 복잡하겠죠, 거기에는. 근데 달나라에 하여튼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론의 체계하고 이런 공학, 응용학문의 체계는 좀 달라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파트는 프랙티컬한 거. 그래서 이 프랙티컬한 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과 학생 중에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 상관없어요.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전혀 없는데 어쨌든 실험실에서 굴르면서 배운 거니까. 심리학과 학생 중에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 그 다음에 심리학과 대학원을 왔는데 심리학과 학부 이렇게 다닐 때는 맨 뭐 수업 듣고 책에 있는 거 읽고 시험 보고 이러면 됐는데, 실험실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뭐 교수님이 뭘 시킨단 말이야. 뭐 프로그램 깔아라. 그다음에 프로그램 깔은 다음에 피험자 데려다가 피험자 반응을 측정을 해라. 그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을 재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쥐 가지고 실험하니까 뭐 쥐가 레버를 누르면 그 시간을 재라. 레버를 몇 번 눌렀는지 해라. 맨 이런 걸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랙티컬 일렉트로닉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 한국말하고 영어를 좀 섞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전기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구분을 하면, 우리가 전기라는 말도 쓰고 일렉트로닉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보면 전기전자공학부야. 그래서 도대체 전기는 뭐고 전자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기, 전자 무슨 그 개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심오한 구분을 막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프랙티컬한 일렉트로닉스 때문에 내가 아는 구분은 뭐냐면, 얘는 큰 거야. 그 large. 얘는 작은 거야. small.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단순한 거, 이거는 뭐 좀 복잡한 거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래서 냉장고 그러면 전기야. 근데 핸드폰 그러면 전자야. 이거 작잖아. 이거 크고. 그래서 이거는 전기도 많이 먹어. 여기에 이 냉장고 하나 꽂으면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가 많이 나와. 근데 뭐 핸드폰 아무리 충전해봐야 전기세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실제로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로 가려면 전기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뭐 서울시에 전기를 공급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만, 사실 냉장고 안에도 이런 전자부품이나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그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도 이 안에 뭐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한다든지 하는 전기적인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가 요 프랙티컬한 이 아두이노 실습에서 하는 거는 전자 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 전자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지식이 없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이 하다가 기계를 다 태워 먹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이런 이 전기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거 요새 뭐 전알못이라 그러나? 전알못이죠. 무슨 알못 그러죠. 전알못이 들어오면 꼭 그 실험실에 있는 기계 한두 개를 태워 먹어요. 왜냐하면 전자적인 뭐 원리는 잘 하는데 이 전기적인 걸 몰라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조그만 용량을 꽂아야 되는데 큰 용량을 꽂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꼭 심리학과생이 아니더라도 꼭 무슨 저기 그 인공지능 개발을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면 뭐 나중에 딴 거는 몰라도 이 덕에 태워먹을 거 하나를 덜 태워먹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요 전기는 뭐냐? 에너지의 일종이죠. 이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냥 이 우주가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AC하고 DC. 이거는 70년대 그 유행했던 유명한 락 밴드의 제목이긴 한데 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AC/DC를 할 거예요. 근데 AC는 뭐냐? alternating. 그러니까 뭐야? 교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다 벽에다 꽂는 전원은 AC예요. 몇 볼트? 220볼트.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220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냐? X축은 시간, Y축은 전압. 이제 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또 자세히 할게.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AC라고, DC는 다이렉트 커런트. 요거는 시간이 흘러도 색깔이 똑같은 걸로니까 그대로 전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DC라고 해. 그러면 DC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터리, 핸드폰에 있는 그 배터리는 요새는 배터리가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보지는 못하지만 그건 몇 볼트냐? 3.3볼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쓰는 이렇게 생긴 배터리 있지, 그지? 여기 뭐 AA도 있고 트리플 A도 있고 뭐 그러지. 얘는 몇 볼트? 1.5볼트.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죠. 얘는 여기다가 기계를 대가지고 전압을 재는 기계를 재면은 언제나 1.5볼트가 나와요. 물론 배터리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지. 다 닳아서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1.5볼트가 조금씩 떨어져서 1.4, 1.3, 1.2, 1.1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1.1 정도 되면 여러분 배터리를 버려야 되지. 근데 이 alternating current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20볼트인 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폭이 220볼트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의 폭이 아니고 요 얼터네이팅 커런트를 적분해서 나온 값이 220볼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끝에서 끝까지는 220볼트보다 훨씬 커요. 정확하게 나도 계산은 안 해봤는데 루트 200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한 300몇 볼트가 돼. 실제로 재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진폭은 한 300몇 볼트야.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220볼트라 그래. 왜 220볼트는 그 AC를 쓰느냐 하면은 요 AC를 쓰게 되면은 멀리 전기를 보낼 때 되게 유리해. 그래서 이 전기가 어디서 와요? 이 동네 어딘가에 있는 변전소에서 오지. 변전소는 어디서 오냐면 저기 뭐 청평 수력발전소나 요새 원자력 발전은 안 하니까 뭐 화력발전에서 옵니다. 그럴 때 보낼 때 이 직류를 보내게 되면 집에 올 때쯤 되면 전기가 다 없어져. 그래서 이 얼터네이팅 커런트를 이리로 보내는 거야. 사실은 직류를 보내면 더 편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전자회로는 대부분 뭘 써요? DC를 써. DC를 쓰기 때문에 이 얼터네이팅 커런트를 반드시 DC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되게 귀찮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내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컴퓨터 잘 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컴퓨터에다 전원을 항상 꽂아야 되잖아. 그 전원 보면은 그냥 벽에다 꽂는 게 아니라 꼭 전원이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걸 이제 벽에다 이렇게 꽂고 뭔가 이렇게 시꺼먼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다 꽂지. 얘가 뭐냐면은 AC를 DC로 바꿔주는 그런 전원 변환 장치예요. 뭐 우리 흔히 그냥 아답터라 그러지. 아답터를 항상 써야 되는 거야. 귀찮게도. 근데 할 수 없어. 그리고 얘는 또 그렇게 볼트가 왜 이렇게 높으냐. 220볼트는 무시무시한 볼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20볼트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재수가 좋으면 그냥 손에 화상이나 좀 있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재수가 나쁘면은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전자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5볼트.
컴퓨터 중에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에 쓰는 건 한 12V.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다이렉트 커런트도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 대학원생들 볼 때 참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G 그 피어 컨디셔닝 할 때 샥을 주잖아. 그 샥을 주는 건 한 70V 정도 돼. 70V를 손을 대면 죽진 않지만 되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G를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할 때는 이 70V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AC와 DC. 그래서 이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한단 말이야. 일. 전기를 가지고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진짜 무식하게 모터를 돌린다든지 그게 이제 냉장고죠. 에어컨을 돌린다든지 그런 모터나 뭐 이런 거를 돌리게 되면 전기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조금 영리하게 불을 켜는데 불을 그냥 주구장창 켜놓는 게 아니라 불을 껐다 켰다 해가지고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에는 각종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로직. 그 로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정보가 때로는 다시 힘으로 바뀌어갖고 전기가 돼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기와 전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기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전기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를 그래서 전기 회로 전기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전기 회로 일렉트로닉 서킷이라고 얘기하죠. 전기 회로 뭐 이런 뭐 냉장고 뒤에 뜯어보면 엄청 복잡해갖고 와, 이 전기 회로 가면 머리부터 아플라 그러는데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거 딱 3개만 알면 돼요. 전기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일단 전원이 있죠. 이 전원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야. 그 전원은 보통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배터리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자.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오게 되면 그 전기는 2가지 형태의 말하자면 그 인덱스를 가져요. 측정치를 2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하나는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체 전류의 양, 전기의 양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기를 사실 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전기 그러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래. 그래서 뭘 생각을 하면 물 생각하면 돼요. 물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전기랑 되게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류는 뭐라 하냐면 물 그 자체야. 물의 양. 그래서 물의 양이 많으면 그래서 물을 바켓스에다가 많이 담으면 우리가 물이 많다 그러지? 그러면 이거는 전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로는 커런트. 그리고 양을 재는 측정치가 있어야 되잖아. 양을 뭐 킬로그램으로 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지. 뭘로 재느냐? 암페어라는 단위로 재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암페어라는 발음상으로 볼 때는 아마 프랑스 사람 같아. 암페르, 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암페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꽤 많은 양이라서 전자회로에서는 이 암페어를 쓸 일이 별로 없고 그거의 1000분의 1 미리암페어를 더 많이 써요. 미리암페어. 이렇게. 그래서 요걸 자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물이 가하는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압력은 사실 2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통 여기다 구멍을 조그맣게 딱 뚫어. 그러면 일로 물이 빠져나오려는 압력이 생기겠지. 그 압력이 전압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요 구멍의 크기에 비례하겠지. 크면은 압력이 적고 작으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전압하고 R 요 구멍의 크기는 전이 아니지.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근데 사실은 구멍의 크기 말고 또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물통을 바닥에다 뒀을 때랑 이 물통을 이 위에 이렇게 높은 데다 뒀을 때랑 어느 쪽이 전압이 높아요? 이쪽이 높겠지. 그래서 물을 높은 데다 놓으면 전압이 세지고, 물을 낮은 데다 놓으면 전압이 약해지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는 이제 전압을 컨트롤하는 두 가지 요소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양의 전류라 하더라도 저항이 크거나 그 다음에 위치가 높거나 그러면은 전압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포텐셜.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위치 에너지. 그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단위는 볼트. 볼트는 일상에서 많이 쓰죠. 1.5볼트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밀리볼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의 그 전압을 잴 때는 우리가 밀리볼트 같은 걸 쓰기도 해요. 마이크로볼트도 써요. 저항은 resistance. 그러니까 볼트도 사람 이름, 암페어도 사람 이름, 레지스턴스는 사람 이름일까 아닐까? 오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사람 이름일 거야 아마. 다 사람 이름이에요. 뭐 좀 남은 단위가 있으면은 내 이름도 붙여갖고 초이라고 그럴 텐데 없어요. 근데 오음은 이거 세 글자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오음은 오히려 이 단위가 너무 작아.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보다 더 큰 걸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1000배를 해서 킬로 오음을 쓰기도 하고, 1000배도 모자라서 10,000배 해가지고 100만 배죠. 그러니까 1000만 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에서 100만 배죠. 100만 배에서 메가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오케이? 그러면 요 세 가지가를 알면, 그리고 전원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회로 안에서 요 세 가지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미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오음이라는 사람이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뭐죠? 뭐 이거 V A 이거 커런트는 for some reason 수식에서는 I로 흔히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A로 표현하면은 깔끔하고 좋을 텐데. 근데 또 얘는 또 R로 표현하니까 일관성은 없네. Anyway, 그래서 V는 아까 리지스턴스에서도 비례하고 물의 양이나 물의 위치에도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IR. 자, 요게 제일 외우기 쉬워요. 뭐 요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I는 뭐가 돼? V over R 이렇게 되지. 그지? R은 뭐야? 그러면 R은 V over I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근데 자, 요거는 다 중학교 때 배운 변환식이니까 요것만 기억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전기 회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부품이 좀 더 있어요. 더 있어. 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자, 지운 다음에 한번 몇 분 했어? 지금 꽤 오래 하셨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지금 5시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 몇 분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냐? 대충 20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 20분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예. 베이직 일렉트로닉스를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이 지겨워갖고 이런 걸 들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전기 회로에 배터리가 있단 말이야. 자, 전기회를 이렇게 그려도 돼. 배터리 이렇게 생겼고, 배터리에 이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회로에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자, 아주 기본적인 거지. 이거는 실제로 전선이에요. 여기 보면 전선. 자, 전선 있지? 이 전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리가 들어있어. 구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체예요. 컨덕터. 그래서 이 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전선을 어디다 갖다 대? 저항에다가 갖다 대겠어. 이 저항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저항을 하나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저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줌인 안 해도 돼. 나중에 뭐. 저항이 이렇게 내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꼭 소세지 같이 생겨갖고, 여기에 색깔이 또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참 웃기는 룰도 있었는데,
이 생맹이면은 그 공대를 갈 수가 없었어. 이런 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색깔이 4개가 있어. 4개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전 알못이었다가 전개돼서 아는 것만 해도 저기였는데 뭐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할게. 여기다 의미가 있어. 이게 전자 부품들이라는 게 다 조그매가지고 거기다 대고 자세하게 자 이것은 여기다가 누가 글씨로 저항 그리고 저항값이 이게 몇 킬로옴이냐면은 1, 5, 한 15kΩ 정도 돼. 요걸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여기 조그매 갖고 글씨를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색깔을 입히는데 색깔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요 색깔을 보면은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 요거는 요거 뭐야? 요걸 갈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고동색 뭐 이런 색이야.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녹색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주황색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색이냐면은 은색인지 금색인지 금색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항상 금색 아니면 은색이야. 그래서 숫자를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 얘가 항상 제일 끝으로 가게끔 색깔을 딱 놓고 값을 읽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10의 n승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숫자표를 인터넷에 쳐보면 쭉 나와요. 그냥 뭐 요새 뭐 인터넷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이걸 다 외웠어. 어떻게 외웠냐면 그래서 나는 외우고 있죠. 왜냐면은 실험실에서 굴르면서 그 선배가 가서 15kΩ 저항 찾아와. 그러면은 가서 이거 찾아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흑, 갈, 적, 주, 노, 녹, 청, 자, 회, 배 이렇게 흑, 흑은 흑서부터 하면은 이거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가 갈색이라 그랬지. 갈 1, 녹 뭐야 5. 그 다음에 10의 n승이라 그랬지. 주황색 주 뭐야 10의 3승.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3승은 1000이니까 킬로오음이 돼서 15kΩ짜리 저항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15kΩ짜리 저항이 되는 거죠. 15kΩ 그냥 집어넣기가 너무 크다. 잠깐만. 좀 작은 걸로 계산하기가 힘들어. 자, 이거는 이러다가 이거 언제 설명도 하냐. 쉬었다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또 집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요거는 주황색,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뭐야? 흑갈 적주니까 3, 검, 공, 갈, 10에 0승이니까 또 0 해서 요거는 305ohm짜리 저항이야. 그래서 305ohm짜리 저항을 내가 여기다가 붙였어. 오케이? 305ohm짜리 저항을 여기다 붙이고 요거를 그리고 서킷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킷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서킷이라고 안 그러지. 이렇게 이어져야 서킷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어지지가 않지.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야 돼. 그래야 서킷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본 V, I, R 세 개를 V를 정해줘야지. 자, 알기 쉽게 5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흐르는 지금 전압이 정해지고 저항이 정해졌으니까 전압이 정해지고 저항이 정해졌으니까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I는 뭐라 그랬죠? V over R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5V 나누기 R은 305mm라 그랬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얼마 이거 나누면 해볼 수 있어? 0.017 정도 될 것 같아. 그지? 0.017. 뭐예요? 단위는 암페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암페어가 보면 항상 이렇게 전자혈에 흐르는 건 너무 작은 전류라 갖고 이 암페어 쓸 일이 없어. 그럼 요거를 미리암페어로 바꾸면 얘를 1000배를 곱하면 되겠지. 1000배를 곱하면 17 되겠지? 17 미리암페어의 전류가 여기 지금 쫙 흐르고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왜냐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요것만 알면,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전기과도 아니고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도 있죠. 요 정도는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태워먹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사실 뭐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배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전기회로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김현택 교수님인데 은퇴하신 김현택 교수님 보니까 이걸 되게 간단하게 그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그려요. 전원은.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몇 번 꺾으면 돼. 뭐 몇 번 꺾는 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금방 그리지. 그래서 이런 심볼을 사용해요. 배터리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전원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아예 전원을 열어가지고 전원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오는 전원을 우리가 VCC 혹은 뭐 Vin 뭐 이렇게 전압이 일로 들어온다 이거야. usually VCC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를 어딘가가 갖다 붙인다. 어디다? 땅에다 붙인다.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라 그래. 기니까 GND.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복잡해지면은 요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 복잡해져 꼬여가지고 얘들이 맞닿은 건지 지나가는 건지 이걸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라운드를 이렇게 해두면 이 그라운드끼리는 다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훨씬 더 서킷이 깔끔하게 그려져. 뭐 우리 너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심볼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심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는 뭐냐면은 Vin, GND, 그 다음에 저항 몇 개 더 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를 쓸 거야. 근데 다이오드도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편은 안 흐르게 하는 전류를 컨트롤하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걸 다이오드라고 해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서 빛이 나는 애들이 있어. 그거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LED라 그래. 이 LED는 이렇게 표시하고 또 빛이 나갈 때 이런 빛이 나가는 데서 이렇게 표시를 해.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겠죠? 항상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LED는 극성이 있어요. 저항은 극성이 없어. 거꾸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캐패시터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품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에 관심이 생기면 또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부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해요. 뭐 저항이 다이오드니 뭐 저 캐패시터니 이런 거. 그럼 패시브가 있으니까 액티브 컴포넌트도 있겠지. 액티브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예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는 말은 들어봤죠? 트랜지스터를 잔뜩 모아가지고 조그만 데다가 넣어놓은 거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혹은 IC 이렇게 얘기해. 요거는 액티브 컴포넌트야. 차이는 뭐냐면 패시브 컴포넌트는 그 안에서만 돌아가. 근데 액티브 컴포넌트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더 끌어올 수도 있고 바깥으로 에너지를 내줄 수도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가 하는 앰플리피케이션이야. 앰플리피케이션인데 이 앰플리피케이션을 잘 꾸미면은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앰플리파이가 아주 잘 돼가지고 완전히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안 흐르게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스위치가 여러 개 들어간 게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인데 스위치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로직 오퍼레이션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는 AND라든지
OR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이런 AND OR을 한 연산을 우리가 불리안이라고 그러죠. 불리안 로직을 잘하게 되면 AND OR을 잘하게 되면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제곱 온갖 거 다 할 수가 있어. 즉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은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컴포넌트는 이 가장 단순하게는 앰플리피케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컴퓨테이션까지 아주 복잡한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패시브와 액티브 컴포넌트로 나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두이노는 액티브 컴포넌트가 잔뜩 모여 있는 거라면은 그 아두이노가 바깥 세상하고 작용하려면 패시브 컴포넌트를 또 써야 되니까